지금부터 C단계 문제풀이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1265번 오른쪽 그림에서 제1사분면 위에 있는 두 점 A하고 C는 정비례 관계 y는 4x 그래프와 y는 4분의 1x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다. 사각형 ABCD가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일 때, 그쵸? 얘가 힌트일 거야.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일 때 점 A의 좌표를 구하세요. 점 A와 점 C가 이제 기준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y는 4x 그래프, 그죠? 그리고 y는 4분의 1x 그래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점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이할 겁니다. 해보죠. A에 x좌표가 있습니다. A의 x좌표. 그를 A라고 해보죠. 그럼 C의 x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플러스 6으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한 면의 길이가 6인,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BC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 아니겠어요? 그 길이가 6이거든. 그러면 A에서부터 C점의 X좌표까지의 길이 또한 6입니다. 그래서 A에서 6만큼 플러스 한 A 플러스 6이 C점의 X좌표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A에서의 함수값, A의 함수값을 보시면요. 4x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에다가 a를 갖다 넣어요. 그럼 4a가 나오겠죠. 그게 A점의 y좌표고요. 두 번째, C점의 y좌표를 볼 거예요. C점의 y좌표. x자리에 a 플러스 6을 넣습니다. 어느 그래프? y는 4분의 1x 그래프. 왜?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러면 x자리에 a 플러스 6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6, 이게 C점의 y좌표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 노란 점에서부터 이 파란 점까지의 거리가 이 사각형의 높이와 일치합니다. 즉,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6만큼 떨어져 있다.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4a에서 4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6을 빼면은 6이 나온다. 얘가 식이겠네요. 자, 식을 보면 4a에서 뺍니다. 4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6을, 그게 길이 6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 4를 곱하죠. 16a 마이너스 a 플러스 6, 얘가 24가 될 거고요. 16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24가 될 거예요. 16a에서 a를 빼면요 15a가 나오고, 마이너스 6이 이항되면 30이 나올 거고요. 따라서 a의 값이 얼마냐면 2,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a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a점의 x좌표가 2였고요. a점의 y좌표는 4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 얘가 a점의 좌표가 되겠네요. 이해돼요? 126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 y는 2x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 A를 지나가면서 y축,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정비례 관계 y는 2분의 1x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C, B, BC, DC라고 하자. 선분 AC의 길이가 9일 때, 선분 AC의 길이가 9일 때, 그때 AB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림을 확대해보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AC 길이가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이 거리를 9라고 하겠다. 그쵸?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B 길이입니다. 요렇게. 자,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얘를 X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나는 A점을 기준으로 잡아요. A점의 X좌표를 A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점의 X좌표를 A라고 놨으면은 A점의 Y좌표 또한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지나가는 점이잖아. 그러면은 X에다가 A를 갖다 넣으면 2A가 나오겠죠. 아, A의 Y좌표는 2A구나. 됐죠? 두 번째, 그 C점의 X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C점의
y 좌표가 2a입니다. 그죠? C점의 y 좌표가 2a라고. 그러면 여기 y에다가 2a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럼 식이 2a는 2분의 1 x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에 2를 곱하니까 4a가 나와요. 누가? x가. 그쵸? 얘가 4a로군. 그럼 봐봐요. 여기 점에서부터 여기 점까지의 거리가 4a에서 a를 뺀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3a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3a가 처음에 9라고 힌트를 준 겁니다. 그쵸? 3a가 9야. 그럼 따라서 a의 값이 얼마냐면 3 이렇게 나오겠죠. a가 3이었던 겁니다. 3에서의 함수가 보면은 6입니다. 얘가. 근데 요점 B점은 또 어느 그래프 위에 있냐? 이렇게 2분의 1 x 그래프 위에 있어요. 그 x에다가 3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있을 거죠. 그 함수값이 2분의 3일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가 x입니다. 요 x. 그죠? 그 x의 길이는 6에서 2분의 3을 뭐 하면 돼요? 빼면 되겠죠. 요 사이의 길이니까. 맞죠? 6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답이겠죠. 2분의 9가 나오겠네. 얘가 우리가 원하는 AB 길이였다. 됐죠? 1267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 O와 두 점 A, 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OB의 넓이를 정비례 관계 Y는 AX 그래프가 2등분할 때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봅시다. A점 나와 있고요. B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삼각형 OAB의 넓이 10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해서 얼마가 나와요? 30이라는 결과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Y는 AX 그래프가 지나가면서 넓이를 정확하게 2등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나 저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30의 절반인 1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난 점을 지금부터 M이라고 이름을 붙여 볼게요. 그 M의 좌표를 P, Q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P, Q를 여기 Y는 AX 그래프에 대입을 했을 때 분명히 등식이 성립하겠죠. 맞죠? P하고 Q를 구하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A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쵸?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PQ 구하기. M의 X 좌표를 P라고 했다. 그러면 M에서 이렇게 X축에다가 내린 이 점이 P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를 Y축에다가 내려. 그러면 이게 Q점이 될 건데요. 지금 색칠한 요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 얼마라고 했냐면 15라고 했어요. 삼각형 OBM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얼마? 6 곱하기 높이가 이 파란 길이가 높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높이는 P가 아니고 이 길이인 Q가 높이가 돼요. 이게 함정이거든. 자, 여기다가 Q를 곱해. 그리고 나서 2분의 1까지 하면 OBM 삼각형의 넓이 15가 나와. 2가 약분되죠. 그러면 3Q가 얼마입니까? 15예요. 따라서 Q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와요. Q 값이 5였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도 이용을 해야겠죠. 이만큼 길이 AO 길이가 10이에요. 이걸 밑변으로 생각을 한다면 높이는 이 파란 길이 아닙니까? 수직거리라서 이 파란 길이가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데 그 높이는 P입니다. P. 알겠습니까? 그럼 삼각형 AOM 넓이는 밑변의 길이 10 곱하기 P 곱하기 2분의 1 똑같이 넓이가 15가 나올 거고요. 그 5 곱하기 P 값이 15라서 따라서 P는
3 이렇게 나옵니다. P가 3. 아, P가 3이로군. 자, 여기까지 구했으면은 아마 답이 보일 텐데요. M의 좌표가 나온 거죠. M의 좌표가 P, Q인데 3,5라고 결론이 나와요. 3,5가 Y는 AX 위를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 있어요. 5가 3A로구나. 따라서 A의 값은 5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됩니까? 1268번 그림 1번과 같이 대저울의 손잡이에서 물체와 추가 매달린 곳까지의 거리를 Acm, Bcm라고 하겠다. 여기가 Acm, 여기가 Bcm. 이게 뭐냐면 물체와 추가 매달린 거리. 보시면요. 여기 보이죠? 손잡이가 있고요. 물체까지의 거리를 Acm, 추까지의 거리를 Bcm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달린 물체와 추의 무게를 각각 Cg과 Dg, 여기 Cg, 여기 Dg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물체의 무게와 추의 무게 이 뜻이죠. 자, 그러면 AC 곱한 거랑 BD 곱한 것이 서로 같더라. 아, AC와 BD가 서로 같구나. 그림으로 보시면요. 길이와 무게를 곱한 것이 길이와 무게를 곱한 것과 똑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때 대저울이 수평을 이룬다. 오케이. 그림 2번과 같이 무게가 70g인 바나나를 손잡이에서 9cm 떨어진 곳에 매달린 접시 위에 올려놓고 무게가 Xg인 추를 손잡이에서 Ycm 떨어진 곳에 매달아 수평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 규칙이 뭐였는가 생각해보면요. 왼쪽처럼 이 9cm하고 70g을 곱한 것이 여기에 있는 Ycm하고 Xg을 곱한 것이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죠. 왜냐? 수평을 이룬대잖아요. 그쵸? 아, 그러면 9 곱하기 70이 같을 거야. Y 곱하기 X랑. 이거 뭐야? X랑 Y랑 곱한 게 항상 일정해. 97에 63. 아, 630으로 항상 일정해. 반비례죠? 반비례. 이해됩니까? 계속 읽어보죠. 자, 이때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고요. 아, 그러면 첫 번째 Y는 X분의 630 얘가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무게가 30g인 추를 매달아서 수평을 이루게 하려면 손잡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합니까? 얘가 무게가 30g을 매달아 놨다. 그때 요 Y가 도대체 몇 센티미터야 수평을 이루겠는가? 이 뜻이죠. X에다가 30을 갖다 집어넣자. 그럼 Y는 30분의 630이니까 약분하면 21 이렇게 나오겠네요. 즉 21cm 떨어진 곳에다가 추를 매달면 수평이 이루어진다. 이 뜻이죠. 문제만 해석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해돼요? 1269번 상수 A, B에 대하여 정비례 관계 Y는 AX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B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주세요. 정비례 관계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그래프 다 나와 있고요. 반비례 관계 그래프를 봤더니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즉 B값이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요. Y는 AX 그래프가 원점 당연히 지나가고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는 것을 보아서 A의 값은 0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두 번째, Y는 X분의 A 그래프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쵸? A의 값은 0보다 큰데요. 그러면은 2사분면과 4사분면이 아니고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디귿. Y는 마이너스 BX 그래프가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B값이 0보다 작죠. 자, B가 0보다 작으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B값은 0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원하는 Y는 마이너스 BX 그래프의 A의 값, 그쵸? 이 A의 값이 양수라는 뜻이고요.
즉 그래프는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가는 직선 그래프 관계가 나오게 될 거고요. x의 값이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y는 x분의 2b 그래프는 y는 x분의 b 그래프보다 좌표축에 가깝다. 아니죠. 절대값 2b와 절대값 b를 비교하면 당연히 절대값 2b가 더 큽니다. 왜냐? 2배를 했잖아, 2배를. 그쵸? 그래서 그 그래프는 절대값 2b가 큰 그래프는 원점에서부터 멀어집니다. 반비례 관계 그래프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하얀 그래프를 y는 x분의 b 그래프라고 한다면 b보다 절대값이 큰 2b 그래프는 원점에서부터 더 멀어지는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y는 x분의 2b 그래프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축에서부터도 멀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좌표축에 가깝다가 아니고요. 오히려 더 멉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127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은 반비례 관계 그래프 y는 x분의 k의 그래프이다. 이 곡선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고 봅시다. 자, 먼저 힌트로 어떻게 나왔냐면 지나가는 점을 하나 줬습니다. 이 지나가는 점의 역할이 뭡니까? y는 x분의 마이너스 12 관계를 갖고 있는 그래프였다라는 걸 먼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색칠된 부분 있죠? 색칠된 부분 여기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 안쪽에 있는 점들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들만 찾아서 세보자 이 뜻이거든. 그럼 봐봐요.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만나는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12가 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의 y좌표는 12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색칠된 부분, 색칠된 영역 안에 마이너스 1,1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4, 5, 6, 7, 8, 9, 10, 11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야. 이해돼?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들이 마이너스 1,1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1,1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1,11까지 존재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들을 전부 다 세야 된다고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핵심인 거지. 알겠니? 그럼 x의 값이 마이너스 2였을 때 이 그래프는 어디에서 만납니까? 마이너스 2였을 때는 6에서 만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점의 개수가 총 몇 개였냐면 11개였어요. 어떻게? y가 1에서부터 즉 마이너스 1,1에서부터 마이너스 1,11까지 그러면 x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는 그 격자점이 몇 개입니까? 마이너스 2,1에서부터 마이너스 2,5까지 있었겠죠. 마이너스 2,5까지 왜? 마이너스 2일 때 6에서 그래프랑 만났잖아. 근데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포함을 해 안 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포함하지 않는데잖아. 그래서 몇 개가 나오냐면 5개가 나온다는 거야. 아, x가 마이너스 2면은 이 위에 색칠된 영역 안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은 5개가 있구나.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럼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면 y의 값이 어디서 만났냐? 여기 문제에서 나와 있죠? 4에서 만났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3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얘는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와. 이런 식으로 세야 된다는 거야. 자, 계속해보죠. x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4였어.
x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4였다. 그러면은 y의 값은 어디에서 만납니까? 3에서 만나죠. x가 마이너스 4일 때 y의 값이 3이다. 아, 이렇게 나오겠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4일 때, 그죠? 3에서 만났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4,2 이렇게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4,2 이렇게 2개가 나온다고요. 아, x가 마이너스 4일 때는 몇 개? 2개. 그럼 x가 마이너스 5일 때는 어떻게 해? 여기에 값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나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6까지 한 번에 생각하는 거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까지. 왜냐? 마이너스 6일 때 어디서 만나냐면 2에서 만납니다. 2에서. 아, 마이너스 6일 때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2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6일 때는 마이너스 6,1에서밖에 안 만나. 마이너스 6,1이 있다. 마이너스 6,1. 자, x가 마이너스 6일 때 몇 개? 한 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x가 마이너스 5일 때는? 마이너스 5일 때는 마이너스 5,1과 마이너스 5,2까지도 마이너스 5,2까지도 이 영역 안에 존재하겠죠. 이 영역 안에. 알겠니? 그래서 2개가 나올 거예요. x가 마이너스 5일 때도 저 영역 안에는 2개의 점이 존재할 거라고요. 그러면 1이 나오게 하는 x의 값이 얼마냐면요. 10입니다. 마이너스 12. 아, 그래서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8, 7까지는 전부 다 y좌표가 1인 격자점밖에 존재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x의 값이 마이너스 7에서부터 x의 값이 마이너스 11일 때까지 전부 다 몇 개가 나오냐? 한 개의 격자점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왼쪽 영역에 있는 모든 격자점을 다 찾은 거예요. 11개, 5개, 3개, 2개, 2개, 1개, 1개. 이거를 전부 다 세야죠. 이해돼? 이렇게 더하면 총 몇 개? 21개. 그쵸? 그리고 이렇게 둘이 더하면 몇 개? 3개. 그쵸? 그럼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11까지 한 개씩 있는데 이게 총 몇 개? 5개. 그쵸? 그래서 29개가 나와요. 그럼 이게 답이냐? 아니죠. 이거 답 아니죠. 이게 왜 답이 아니죠? 이쪽 영역도 세야죠. 그쵸? 자, 그런데 이쪽 영역을 내가 셀 필요가 있나 없나? 없죠? 어차피 대칭,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오른쪽에도 29개가 나올 거예요. 즉, 29 곱하기 2 해가지고 58개라는 점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일일이 세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조건을 따져가면서 직접 세봐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1271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N, AN이 의미하는 것은 n,0을 뜻해요. 그쵸? 즉 AE 이러면 얘가 2,0을 뜻해요. A별 이러면은 이거는 별, 0을 뜻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한 AN이 있는데 AN을 지나가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3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N이라고 하겠다. 그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N이라고 하겠대요. 점 BN을 지나가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N이라고 하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을 때 S1부터 S20까지의 합은, 자, 이거는 개념만 정확하게 짚고 있어도 문제를 푸는데 한 1초 혹은 내지 2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답은 60이에요.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 AN이 있어요. 그 AN의 좌표는 n,0이고요. 그 AN에서부터 Y축과 평행하게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의 좌표를 B라 하고, 그 B점에서 X축과 평행하게 갖다 그었을 때 CN에서 만났다. 이해돼요? 자, 그때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인데 이거를 몇 번 해야 하냐면 20번 해야 된다. 어떻게 알아요? S1부터 S20까지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A 1이라고 한다면 얘는 몇 콤마 몇이냐면 1,0입니다. 1,0에서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갖다 그어요.
이거 평행합니까? 이거 휘어졌는데? 뭐 이렇게 평행하게 평행합니까? 평행하게 갖다 그었다고 해볼게요. 그때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요. B에서 X축과 평행하게 갖다 긋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이 사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겠다. 알겠니? 자, 두 번째. 여기 A2가 있어요. 그 A2는 2,0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Y축과 평행하게 갖다 그었을 때 만난 점을 B라고 하고, 이 B에서 X축과 평행하게 갖다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CN이라고 하겠다. 여기는 C2겠네요. 왜냐면 A2에서 만났으니까. 그때 만난 노랭이 사각형의 넓이를 S2라고 하겠다. 이거를 계속 더해주세요. 몇 번? 20번. 그런데 눈치 빠르면 벌써 눈치를 챘겠죠? S1 얼마입니까? 3이죠. 넓이가 3이라고. 3. 다음, S2 얼마겠습니까? 3이죠. S3, 3이죠. S20, 3이죠. S100, 3이죠. 항상 이렇게 만들어진 사각형의 넓이는 A와 같다라고 앞에서부터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즉, 3을 몇 번 더하겠다? 20번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20을 해가지고 답은 60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1272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18의 그래프는 두 점 A점과 B점을 지나간다. 정비례 관계 y는 ax 그래프가 선분 AB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봅시다.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곡선 하나가 있는데 얘가 y는 x분의 18 그래프예요. 팔이 왜 이래? 자, 18 그래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두 개가 있는데 A점과 B점이 있어요. A점과 B점이 있고요. 그걸 연결했을 때 하나의 선분이 나와요. 그때 y는 ax가 지나갑니다.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지나가는데 선분 A, B를 반드시 지나가게끔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과 선분 A, B를 반드시 지나가게끔 지나갔으면 좋겠다. 선분 A, B를 통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정비례 관계 그래프잖아. 그러면 얘를 최대한 내려가 보자고. 얘를 최대한 기울기를 이렇게 내리면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B점을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B점을 지나갈 때까지 그래프를 이렇게 내릴 수 있다. 그럼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곳은 A점을 지나갈 때까지밖에 못 올려요. 여기를 지나갈 때까지밖에 못 올린다고. 왜냐? 선분 AB를 지나가게끔 그래프를 만들고 싶대잖아. 그럼 여기를 넘겨버리면 선분 AB를 지나가지 못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A의 값을 구하는데 B점을 지나갈 때가 최대로 내린 거고요. A점을 지나갈 때가 최대로 올린 겁니다. 알겠니? 즉 B점의 좌표인 9,2를 지나갈 때 A의 값을 구해보면요. B점을 지나갈 때의 A의 값 2는 9의 2다. 따라서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9분의 2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A의 값이 9분의 2라는 뜻이니까 이 A의 값보다 더 커도 돼요. 알겠니? 그런데 이 A의 값보다 더 작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A점을 지나갈 때 A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건데 그 A점의 좌표가 P,4네요. P를 구했었어야 했네. 자, P 가볍게 구합시다. B점이나 A점이나 모두 Y는 X분의 18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X랑 Y랑 곱했을 때 반드시 18이 나온다. 반비례 관계 그래프에 대한 성질이었죠. 그럼 P와 4를 곱해도 똑같이 18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P값은 얼마가 나오니? 2분의 9가 나오겠죠. 즉 2분의 9,4를 지날 때 그때 A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4는 2분의 9A 따라서
A의 값은 9분의 8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의 A의 값이 9분의 8이다. 그러면 A가 9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9분의 8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영역 안에 존재하는 직선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선분 AB를 지나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그럼 답을 도대체 어떻게 씁니까? 9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A의 값이 9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올바른 정답이 되겠죠. 127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 y는 ax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b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하겠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160이고요. 두 점의 x좌표가 각각 4와 마이너스 4라고 했을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b를 곱하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a, b를 구해야 하고요.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16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의 길이니까 8 정도 되겠네요. 가로의 길이가 8이로군.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넓이가 160이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는 20이라는 사실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선 그래프가 하나 찍 하고 나와요. 직선 그래프 이렇게. y는 ax라는 직선 그래프가 하나 나오죠. 그쵸?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A와 B가 있는데 이 A와 B는 모두 이렇게 y는 X분의 B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4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4a입니다. 4a. 그리고 마이너스 4에서의 함수값 또한 마이너스 4a가 될 건데 그러면 4a에서부터 마이너스 4a까지의 거리는 4a에서 마이너스 4a를 빼니까 8a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8a가 얼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냐? 20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8로 나누면 a의 값이 2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a의 값이 2분의 5였습니다. 그러면 A점의 y좌표가 얼마입니까? 10이죠? 10. 그래서 A점의 좌표는 4,10이 되는 거고요. A점은 이 그래프 y는 x분의 b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x랑 y를 곱한 값이 b가 나온다. 두 번째, b 값이 얼마냐면 40이에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랑 b를 곱해 주세요. 자, a, b는 2분의 5 곱하기 40이죠. 약분하면은 1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최종 정답이 100 정도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1274번 문제. 바닥이 깨져서 물이 새는 400리터들이 물통에 물통이 400리터짜리 물통이었구나.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이 물통에 넣는 물의 양을 A, 깨진 구멍으로 물이 나가는데 그 물의 양을 B라고 하자. 시간에 따른 물의 양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위와 같다. 이 물통에 물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400리터짜리 물통이 있는데 밑에가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위에서 물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밑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간다 라는 뜻이죠. 그래도 채우는 물의 양이 조금 더 많은가 봐요. 그쵸? 채우는 물의 양이 A고요.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B인데 채우는 물의 양이 더 많으니까 그래프가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채우는 물의 양이 더 많다 보니까 아무리 빠져나가도 이 물통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게 될 거예요. 그때 이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도대체 몇 분인가요?가 궁금한 거래. A를 보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정점을 하나 찾으면요. 여기 정점 하나 딱 보이죠? 숫자는 작으면 작을수록 내가 편합니다. 정비례 관계 그래프 y는 ax인데 몇 콤마 몇을 지나가냐면 1,20을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으면 y가 20이 나와요. 그럼 a가 20이죠. 따라서 y는 20x라는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1분에 20리터만큼 물을 채운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B 그래프를 봅시다. B 그래프는 어느 정점을 지나가냐면 여기 정점을 지나가네요. 그러면 X의 값이 5일 때 Y의 값이 얼마니? 80이죠. Y는 AX 그래프가 나오는데 X의 값이 5일 때 Y의 값이 80이야. 따라서 A의 값이 얼마냐? 16이 나와요. 아, 그러면 Y는 16X라는 관계식을 얻게 되겠네요. 즉, 1분에 16리터씩 빠져나간다. 1분에 16리터씩 빠져나가는데 채워지는 거는 20리터씩 채워집니다. 즉, 1분에 우리는 20-16인 4리터만큼 물이 차오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전체 부피 400리터. 거기에서 나누죠. 1분에 채워지는 물의 양을. 그럼 총 몇 분이 걸리냐? 100분이 걸리겠다라고 정답을 낼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1275번 문제를 보면요. 오른쪽 그림은 일정한 양의 소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양의 물을 섞어서 소금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일정해. 자, 여기 소금과 여기 소금이 일정해. 자, 이렇게 비커들이 이렇게 있어. 똑같은 비커인데 크기가 왜 다른 것처럼 보이지? 자, 똑같은 비커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물을 갖다 집어넣는데 얘는 한 컵을 집어넣고 얘는 두 컵을 집어넣고 여기는 세 컵을 막 집어넣는 거지. 아무래도 물을 많이 집어넣은 이 비커에서의 농도가 더 적겠죠. 얘가 농도가 가장 낮을 거고 중간 제일 높을 거예요. 왜? 물을 제일 조금 넣었잖아. 제일 짤 거 아니야, 이게. 그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A와 B를 곱하세요. 소금물의 양 Xg과 농도 Y 사이의 관계인데 그 관계식 안에 A하고 B가 이렇게 숨겨져 있네요. 자, 그래프를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래프를 키워봤고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반비례 관계 그래프라는 거를 이제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정점 하나가 딱 보이네요. X의 값이 50일 때 Y의 값이 4더라. 그러면 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Y는 X분의 200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죠. 이때 요 정점, X가 A일 때 Y의 값이 11호군. X가 A일 때 Y의 값이 10이야. 그럼 A랑 10이랑 곱해가지고 얼마가 나와야 돼요? 200. 그쵸? 그럼 A가 얼마 나와요? 20. 자, 두 번째. Y가 B가 나왔네. X가 얼마일 때? 160일 때. 그럼 160과 B를 곱해도 얼마가 나와야 돼? 200. 160B가 200이다. 그럼 B 값은 160분의 200이니까 40으로 한번 약분해볼까요? 그럼 4분의 5가 나오겠네요. A는 20이고요. B는 4분의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A랑 B를 곱해주세요. 20 곱하기 4분의 5가 되니까 약분하면은 25가 결과값이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25였다. 이해돼요? 127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에서 점 P는 점 B에서 출발하여 BC를 따라 C까지 움직인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B에서 출발해가지고 C까지 움직이는 점 P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중간에 한번 포착을 해가지고 한 이쯤 왔어 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때 B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를 X cm라고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삼각형 ABP의 넓이를 Y제곱 cm라고 한다면 X가 3일 때 Y가 18이다. 즉 X의 값이 3일 때 삼각형의 넓이가 18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밑변의 길이가 3일 때 높이는 AB 길이가 될 것이고요.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을 했을 때 넓이 18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AB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니? 라고 묻는다면 6, 2, 12. 12 정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AB 길이가 12가 나왔는데 이 AB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쵸? AB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럼 다시 예제가 사라집니다. 예제가 사라지고 다시 밑변의 길이가 x라고 한다면 이 넓이를 y라고 하겠다. 그때 관계식을 나타내 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x고 높이는 12로 변하지 않고 곱하기 2분의 1까지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 y가 나와 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y는 6x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넓이 y는 6x야. 삼각형의 넓이가 48제곱센티미터일 때 그때 BP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y의 값이 48일 때 x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48이 6x라면 따라서 x의 값이 얼마가 나와요?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BP의 길이는 8cm일 거야 라고 답을 낼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1277번 휘발유 1리터로 14km를 달리는 자동차가 있어요. 휘발유 1리터로 14km를 달리는 자동차가 있더라. 자, 두 번째, 20분 동안 달린 거리가 30km입니다. 20분 동안 달린 거리가 30km래요. 그럼 이게 1분 동안 움직인 거리는 양변을 20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분의 3km를 움직이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럼 얘를 x분 동안 움직인 거리라고 한다면 2분의 3x km 이렇게 되겠네. 1분당 2분의 3km 2분이면은 3km 3분이면 2분의 9km 그럼 x분이면 2분의 3x km 이동했겠다. 맞습니까? 이 자동차가 x분 동안 달린 거리를 y라고 하겠다. x분 동안 달린 이 거리를 뭘로 보겠다? y로 보겠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1번 보죠.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방금 구해버렸네. 그쵸? y는 2분의 3x. 두 번째, 이 자동차는 휘발유 6리터로 몇 분 동안 달릴 수 있겠습니까? 자, 몇 리터? 6리터. 그럼 6리터로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고요. 6리터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1리터에 14km를 움직이니까 6리터면은 6배를 하면 되는 거죠. 6, 4, 24. 그러면 84km를 이동할 수 있겠다라는 뜻이고요. 결국 이 84km는 거리 아닙니까? 그 거리가 의미하는 게 y잖아요. y. y가 84일 때 도대체 x 시간은 몇 분 걸리겠는가? 그쵸? 84는 2분의 3x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x의 값은 84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3약분 되죠? 3, 2, 6, 3, 8, 24. 그래서 56분. 우리는 6리터를 다 쓰려면은 84km를 가야 하는데 84km를 가기 위해서는 56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6분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27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직사각형이 있고요. B점의 좌표 나와 있고 정비례 관계 그래프와 AB가 만나는 점을 P, 정비례 관계 그래프와 BC가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그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자,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초록색 넓이를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이 있는가 반면에 자, 두 번째는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요.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삼각형의 넓이 두 개를 빼면은
색칠되어 있는 초록색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예요. 나는 두 번째 풀이로 보여줄 거예요.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확대했을 때 보시면요. B점의 좌표가 나와 있어요. B점의 좌표가 어떻게 나와 있니? 그렇지. 2,3으로 나와 있거든. 그럼 B점의 X좌표인 2, B점의 Y좌표인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B점의 X좌표인 2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Q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 왜냐? Y는 2분의 1 X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으면 Y의 값이 나오는데 그 Y의 값이 1이었던 거예요. Q점의 Y좌표가 1이었다라는 거야. 그 말은 Q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가 1이라는 뜻이고요. O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는 2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파란 삼각형. 자, 파란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 파란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2 곱하기 높이 1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넓이가 1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두 번째. 자, Y가 3이야 라고 했을 때 여기 P점에서 만나는 점 하나 보이죠? 그러면 P점의 X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P점의 X좌표를 어디서 구하냐? Y는 3X라는 그래프 위에서 만난 점이기 때문에 Y는 3X에서의 Y의 값이 3일 때 X의 값이 궁금한 거예요. Y에다가 3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때 X의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X의 값이 얼마겠어요? 1이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1이에요. 그 말은 이 초록색 삼각형의 높이가 3이라고 한다면 요 밑변의 길이가 1이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 삼각형은 넓이가 3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전체 사각형의 넓이에서 첫 번째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은 우리가 원하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세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밑변의 길이가 2고요. 높이가 3인 사각형이잖아. 그럼 2 곱하기 3 해가지고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나와요. 마지막. 그럼 우린 6에서 뺍시다. 뭘? 1도 빼고요. 2분의 3도 빼보자. 뭐 이런 거죠. 그럼 정답은 2분의 7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127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6 그래프죠. 그래프 위에 있는 y좌표가 3인점 p 보입니까? y가 3인점 p. x축에 그은 수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 이렇게 갖다 그었더니 a에서 만났다. 점 B는 A를 출발하여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 초 2분의 1씩 움직여요. 매 초 2분의 1씩 움직일 때 B와 X좌표가 같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6 그래프 위에 있는 점 Q라고 하자.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매 초 2분의 1씩 움직였고 그 움직인 점에서 X축과 수직으로 갖다 그었을 때 다시 만났다. 그 점을 Q라고 하겠다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A를 출발한 지 4초 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매 초 2분의 1씩 움직이니까 4초면은 얼마만큼 움직였겠습니까? 그렇죠. 이만큼 움직였겠죠. A에서부터 B까지 얼마만큼 움직였다고? 이만큼 움직였다고 이 뜻이었던 거예요. 자, 확대해서 다시 보도록 하죠.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고요. Y가 3일 때 X의 값을 우리가 구해봐야 됩니다. 자, 그 X의 값과 Y의 값을 곱했을 때 6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미 우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의 좌표는 2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A에서부터 움직입니다. B점이, 그쵸? B점이 매 초 2분의 1씩 움직이는데 4초 뒤라고 묻고 있잖아.
4초 뒤. 그래서 이만큼 길이가 2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까 전에 밝혔고요. 그럼 B점의 좌표가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에서 x가 4일 때 y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x에다가 4를 한번 넣어봐봐. 그러면은 4분의 6이잖아. 그래서 2분의 3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더라. 그럼 Q점의 좌표가 4,2분의 3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P점의 좌표는 뭐였어요? 2,3 이렇게 얻어낼 수 있어야죠. 자, 그러면 우리는 P점과 Q점을 일직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러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달라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 윗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높이를 곱하고 2분의 1을 곱하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겠죠. 다시 밑변의 길이가 얼마냐면요 3이에요. 윗변의 길이가 얼마냐면요 2분의 3이고요. 높이가 2입니다. 해보죠.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3 더하기 밑변의 길이 2분의 3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얘가 넓이 공식이었던 거죠. 자, 여기는 약분돼가지고 어차피 1이니까 답은 2분의 9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1280번 오른쪽 그림은 정비례 관계 그래프 y는 5분의 3x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 그래프의 일부분이다.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점 2, b를 지나고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 y좌표가 2입니다. 그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진짜 쉽게 가봅시다. 보시면요 y가 2인 점에서 반비례 관계 그래프나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모두 지나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나와 있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다가 y에 2를 넣을 거예요. 그럼 2는 5분의 3x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즉, 이 점에 x좌표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될 겁니다. 따라서 x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 곱하기 3분의 5가 되어서 3분의 10이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어요. 즉, 이 교점의 x의 값이 3분의 10이야 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점을 P점이라고 했을 때 이 P점의 좌표가 3분의 10,2잖아. 그쵸? 근데 이 점은 이렇게 반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해요. 즉, x랑 y랑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a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아, 그럼 첫 번째 a의 값은 3분의 10 곱하기 2 해가지고 3분의 20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어요. 이게 a의 값이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또 지나가는 점이 있는데 이거는 반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죠. 즉, 반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x의 값과 y의 값을 곱했을 때 똑같이 a가 나온다는 사실. 그쵸? 그럼 두 번째는 x의 값이 2고요. y의 값이 b잖아. 2와 b를 곱했을 때 a의 값인 3분의 2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b 값이 얼마냐면 양변의 2로 나누어 3분의 10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게 a와 b를 뭐 하는 거예요? a와 b를 더하세요 였어요. 자, 그러면 a와 b를 한번 더해볼까요? a 플러스 b는 3분의 20 플러스 3분의 10이니까 3분의 30이 나오면서 약분하면은 1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비례와 반비례 다 끝냈고요. 그 말은 즉 1학년 1학기 모든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학기 과정에서 다시 보도록 하죠.